안녕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했는데 갑자기 회사가 오늘부터 휴무에 들어간다고 하면 어떨까요? 2025년 10월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셧다운에 돌입하며 수십만 명의 공무원들이 지금 출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미국의 셧다운 이야기입니다. 먼저 셧다운이 무엇인지 간단히 짚고 넘어가죠. 미국의 회계연도는 매년 10월 1일에 시작하는데요. 이때까지 의회에서 다음의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정부는 돈을 쓸 권한이 사라지게 되죠. 말 그대로 정부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건데요. 국방이나 치안 같은 필수 업무를 제외한 모든 미국의 행정 서비스가 중단되고 해당 부처의 공무원들은 월급도 받지 못한 채 강제로 무급 휴무에 들어가게 되죠. 이들이 받지 못하는 급여만 하루 약 5,6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죠. 그렇다면 이 셧다운이 미국 시민들의 삶에는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우선 약 75만에서 80만 명에 달하는 연방 공무원들이 말 그대로 강제 무급 휴무에 들어가야 하죠. 당장 월급이 끊기면서 주택담보대출이나 공과금 납부 같은 기본적인 생계에 큰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파장은 지역 경제로까지 번져나가죠. 국립공원이나 박물관 등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은 문을 닫게 되면서 이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지역의 관광산업 또한 함께 멈춰서기 때문이죠. 피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공무원들이 일을 못하니 여건 발급이나 각종 민원 업무가 지연되고 이는 결국 기업들의 업무에도 차질을 빚게 만들며 보이지 않는 연쇄적인 경제 손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지만 이 모든 불평과 손실을 넘어 셧다운이 가진 가장 큰 피해는 바로 경제 데이터 발표 지연에 있는데요. 노동부나 상무부 같은 정부 기관도 문을 닫으면서 미국의 실업률, 비농업 고용지표, 소비자 물가지수, CPI 등 미국 경제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 발표가 일제히 멈춰서게 되죠. 이는 곧바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일명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을 어렵게 만드는데요. 정확한 데이터 없이 금리를 결정해야 하는 연준은 말 그대로 안개 속 비행을 해야 하는 셈이죠. 미국 증시는 전 세계를 대표하는 가장 핵심 증시이자 가장 큰 증시로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이 데이터가 매우 중요한데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받지 못하니 경제 전망은 불투명해지고 이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극대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죠. 가뜩이나 현재 미국 경제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상황이지만 그 이면에는 거품 붕괴 가능성의 우려가 함께 나오는 상황에서 이 경제 지표와 연준의 통화 정책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극심하게 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 지표가 빠지는 상황이 만들어져 버린 거죠. 이러한 데이터 블랙아웃은 투자자들이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더 큰 어려움을 안겨주기 때문에 자칫 미국 증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대체 왜 이런 불평과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미 여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이번 셧다운의 가장 큰 내가는 바로 오바마 케어, 즉 건강보험 보조금 문제 때문인데요. 민주당은 올해 말로 끝나는 이 보조금 지급을 연장해야 수백만 명의 저소득층이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죠. 반면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이 보조금이 미국의 불법 이민자들에게 흘러 들어간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민주당은 연방법상 불법 체류자는 건강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트럼프와 공화당의 거짓 선동이라고 맞서고 있는 상태인데요. 결국 여야의 자존심 싸움 아래 이 셧다운의 사태가 얼마나 지속될지 여러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셧다운을 민주당을 향한 비판의 소재로 삼는 동시에 이것을 절호의 정치적 기회로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데요. 그는 셧다운은 오히려 좋은 것이라며 우리가 원치 않던 것들을 없앨 수 있는 기회라고 주장하고 있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해고하게 될 텐데 그들은 민주당원일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정치 보복을 시사하는 공격적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고요.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정말로 진짜라며 실제로 수천 명 규모의 연방 공무원이 해고가 현실화될 수 있음을 공식화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적 위기 상황인 셧다운을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고 행정부 조직을 입맛에 맞게 재편하는 강력한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죠.
이처럼 셧다운으로 미국 전체가 시끄러운 상황에서 투자 자산의 움직임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월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에는 나쁜 뉴스가 곧 좋은 뉴스가 되는 금융시장 특유의 역설적인 논리가 숨겨져 있는데요. 셧다운으로 정부 기관이 문을 닫으면서 9월 고용보고서처럼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경제지표 발표가 무기한 연기됐죠.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 입장에서는 경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안개 속 비행을 해야 하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지면 연준은 섣불리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동결하기보다는 내릴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시장은 바로 이 지점에 열광하고 있는 건데요. 금리 인하는 곧 증시 상승이라는 오래된 공식처럼 투자자들은 셧다운이라는 악재도 불구하고 주식을 사들이며 미국 증시에 탄탄한 상승세를 만들어내고 있죠. 즉, 셧다운이라는 미국의 국가적 악재가 역설적으로는 트럼프가 그토록 원하는 연준이 시장에 돈을 풀게 만드는 강력한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해석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죠. 또한 시장이 이처럼 대담한 반응을 보인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과거 데이터가 만들어낸 학습 효과 때문이죠. 물론 셧다운 자체는 미국에게 있어 분명한 악재죠. 하지만 미국에서 셧다운은 1976년 이후 20번이 넘게 발생한, 어떻게 보면 익숙한 정치적 이벤트이기도 하죠. 시장 참여자들은 이번에도 결국 해결될 것이라는 과거의 경험과 세계 최강인 미국 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털이 이 정도 충격은 충분히 감내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죠. 실제로 통계 데이터까지 살펴보면 이 확신이 더욱 명확해지는데요. 1995년 이후 발생한 모든 셧다운 기간을 분석해보면 S&P 500 지수는 일시적으로 숨고르기를 하긴 하지만 작은 변동성을 보이고 결과적으로는 대부분 상승 마감했죠. 심지어 셧다운이 종료된 후에는 불확실성 해소로 추가 상승까지 보여주는 사항도 연출되었고요. 이러한 과거의 데이터가 셧다운은 단기적인 정치 소음일 뿐 장기적으로는 미국 증시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는 일종의 공식처럼 작용하며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주식시장의 환호성 뒤편에는 의미심장한 경고 신호도 함께 켜지고 있는데요. 바로 금값의 움직임 때문이에요. 대표적인 위험자산인 주식이 오르는 것과 정반대로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값 또한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는데요. 금은 보통 전쟁이나 경제 위기 시에 급등하는 안전자산인데, 이는 일부 투자자들이 미국 경제가 이미 정점에 다다랐다는 경제학자들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며 다가올지 모를 위기를 대비해 해지 수단으로 금을 사들이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정리해보죠. 2025년 미국 셧다운은 오바마 케어를 둘러싼 정치적 대립이 낳은 결과물이죠. 이로 인해 시민들의 불평과 실물 경제 손실은 현실화되고 있지만, 금융시장은 과거의 학습 효과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베팅하며 역설적인 강세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동시에 안전자산인 금값이 함께 오른 것은 시장의 기저에 깔린 깊은 불안감 또한 보여주고 있는 신호인데요. 결국 지금 시장은 미국 증시는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라는 환호와 증시 고점이라는 불안감이 복잡하게 뒤얽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는 형국이죠. 앞으로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 여부에 따라 미국 자본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계속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를 꼭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